자, 반갑습니다. 신경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EX06에서 중복된 아이디 선택자는 사용하지 말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아이디 선택자는 샵을 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참조를 얻어서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CSS로 꾸밀 수 있는 그러한 내용까지 살펴봤고, 아울러 뭐 이런 아스타 전체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다 똑같이 그걸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까지 적용을 시키는 이러한 선택자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딴 건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기본 선택자 중에서 클래스 선택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 선택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얘는 우리가 그룹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짓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N을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해당하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S 하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EX07이 될 거고요. 자, 탭이 아니라, 자, 이렇게 느낌표를 하고, 탭 키를 이렇게 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KO라고 우리가 지정을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목에다가는 위에서 우리가 CSS 기초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복사를 해서 동일하게 여기는 7을 주면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뭡니까? 클래스 선택자다. 그죠? 클래스 선택자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선택자는 딴 거 할 거 없고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UL 태그를 이용을 해서 H1 태그, 자, H1 태그를 이용을 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과일의 종류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었다고 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H2 태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과일의 종류 하여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죠. 과일의 종류 해서 H2 태그에다가 우리가 과일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UL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li 태그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자, li 태그 여기에서 자, 사과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4개 정도를 하고, 자, 뭐 파인애플, 그리고 여기에는 그리고 여기에는 과일의 종류보다는 그냥 종류라고만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파인애플하고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뭐 오렌지도 있다. 그죠? 오렌지도 있고, 그리고 바나나도 있다. 그죠? 자, 요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다시 요거를 H2 태그를 복사를 해서요. 다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과일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동떨어지긴 하지만, 자, 언어의 종류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역시 우리가 UL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역시 li 태그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C 언어, 그죠? C 언어 이렇게 복사해서 한 4개 정도를 붙여 가지고 여기에다가는 좀 자바, 그리고 여기에는 HTML, 그리고 여기에는 CSS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단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고, 자, 컨트롤 알트 P를 한번 눌러보도록 합니다. 눌러보니까, 아하, 요렇게 이제 우리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클래스 선택자를 입혀서 어떻게 디자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H1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H2는 지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태그 선택자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먹히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li 태그 중에서 이 두 개만 뭐 요거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만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초이스라고 우리가 클래스 선택자를 줬다.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클래스 선택자로 이렇게 초이스를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타이틀 밑에다가 스타일을 주잖아요. 스타일을 주게 되면 자 얘는 여기서 클래스 선택자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점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여기에 클래스 선택자의 값을 준 거 이놈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자 컬러를 뭐 예를 들어서 블루로 바꿨다 하고 이런 형태로 했다고 치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아하 요 두 놈만 사과와 바나나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역시 클래스 선택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렇게 먹일 수도 있지만 동일하게 H2 태그 여기에만 내가 또 클래스 선택자를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초이스를 줬다고 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똑같죠, 그죠? 이거는 분명히 H2 태그 이것도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태그라도 그룹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클래스 선택자를 쓰는 이유가 서로 다른 종류 예를 들어서 이거는 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죠. 클래스 해서 얘는 초이스가 아니라 랭귀지로 해서 랭이라고 하고 역시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랭 그리고 여기다가 랭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는 랭을 주면 될 겁니다. 그죠? 랭을 주고 컬러는 레드로 한번 줘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한번 봅니다. 보니까 어때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클래스 그죠? 클래스 선택자는 다른 태그들도 함께 그룹을 지어서 스타일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며 상당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편리하다. 그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편리한 점이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한번 뭐죠? 클래스 선택자를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어 봤고요. 또한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H1 태그 그죠? 여기에다가 내가 자 이렇게 클래스 선택자를 여기도 역시 줄 건데요. 클래스 선택자를 줄 건데 여기에다가 내가 아이템 하고 헤더 이렇게 줘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한 단어가 아니죠. 한 문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으니까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줄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점 아이템 하고, 그리고 이 아이템이라는 곳에다가 컬러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색상이 좀 잘 띄는 게 바이올렛, 블루 바이올렛 하고 볼게요. 이거 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점 헤더라는 부분이죠. 그죠? 여기에 헤더는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헤더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죠?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배경색을 한번 입혀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아쿠아라고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런데 여기 분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멀티 선택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렇게 뭐 이거는 이렇게 됐고 이거는 먹혔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다른 프로그래머들이나 다른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멀티 선택자를 이렇게 사용할런지 안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저는 이거는 별로 그렇게 멀티 선택자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멀티 선택자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 괜히 헷갈리잖아요. 그죠? 보통 통상적으로 클래스 선택자는 이렇게 여러 개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아니, 여러 개가 아니라 그룹을 지어서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건데, 구태여 이거를 두 개로 나눠가면서 우리가 선택자를 이렇게 나눠가면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이 부분은 이렇게 쓰면 되기야 되죠. 먹히겠죠. 그런데 앞에서 봤던 아이디 중복자, 아이디가 중복되는 것도 별로 제가 탐탁지 않게 여기서 에러를 띄우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멀티 선택자도 그렇게, 이거는 에러는 띄우진 않지만 최소한,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가독성 면에서는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웬만하면 자제를 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어서 클래스 선택자에 대해서 한 개 더 한번 해보죠. 자,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해서, 자, 여기에다가 EX08을 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KO라고 우리가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CSS 기초에서 자,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얘는 8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뭘 한번 해볼 거냐면요, 클래스 선택자와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태그 선택자를 조합을 해서 같이 한번 더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바디에다가 자,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H1 이렇게 태그를 주고 여기에다가 블루베리에 관한 연구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H2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블루베리의 항산화, 그죠? 항산화죠, 그죠? 항산화 효능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클래스인 p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는 뭡니까? 내용이 좀 기니까요. 제가 이렇게 좀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스 가니까 여러분들도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p 태그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자, 요 p 태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뭐 이렇게 또 복사를 해서 제가 붙여 볼게요. 자, 다 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h2 태그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고 이번에는 블루베리의 뭐 노화라고 할까요? 노화. 그죠? 노화 이렇게 하고 역시 p 태그를 하나 써서 여기에서 하나 복사를 또 역시 해오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험실에서 여기는 뭐 상관없죠. 아이고, 에서 이렇게 노화에 대해서 예방해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실행을 해 봐야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다시피 큰 대제목에서 소제목 두 개로 분류가 되면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늘려보면 이렇게 문장 태그가 계속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h2 태그에다가 자 클래스 선택자를 하나 줘서 여기에다가 블루 텍스트라는 이 클래스 선택자를 주고 역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p 태그 p 태그 여기서 끝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줬다고 치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변해 있는지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스타일을 줘야겠죠, 그죠? 스타일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가 있었어요? 클래스 선택자는 어떻게 접근 점 해서 블루 텍스트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점 블루 해서 얘는 컬러를 블루로 줘야겠죠. 블루 텍스트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자 문장 태그는 이건 태그 선택자를 이용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 기본적으로 폰트 우리가 사이즈 해서 여기에다가 한 15픽셀 정도로 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픽셀의 크기다, 그죠? 폰트의 크기. 그 다음에 마진 해가지고 마진 레프트를 레프트 여기 있죠. 자, 마진 레프트는 페안 마바 바깥 여백이 어떻게 20픽셀 정도 페안 마바 그죠? 왼쪽 마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여백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페안 마바죠. 바니까 마진은 바깥 여백인데 그 바깥 여백 여기서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안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부분이 이게 아니죠. 어떠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형을 그렸다고 치죠. 그러면 우리가 패딩이라고 하는 것은 안쪽 여백이다, 그죠? 안쪽 여백이기 때문에 이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안쪽 여백이고요. 바깥쪽으로 나가는 이 부분이 뭡니까? 마진입니다. 마진. 패딩은 안쪽, 바깥쪽은 마진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마진 레프트를 줬죠. p 태그를 기준으로. 이렇다라는 것은 이거는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마진 레프트 p 태그가 이렇게 쭉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이즈를 15픽셀로 글자 크기를 줬고 그 다음에 마진이니까 바깥 여백이다, 그죠? 이 p 태그를 기준으로 해서는. 그럼 이쪽에 20픽셀을 내가 여기에 값을 주게 되면 그만큼 띄우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왼쪽 바깥 여백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저만의 4차 성언을 만들어 가지고 패안 마바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패딩 안쪽 여백, 마진 바깥 여백,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20픽셀을 이렇게 줬다고 치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봅니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여기에서 EX08 맞죠? 그리고 블루 텍스트는 이렇게 줬고, 아이고, 이게 글자가 안 보이는군요. 자, 블루 텍스트를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P 태그들이 지금 이만큼 안쪽으로 바깥 여백, 얘가 바깥 여백을 여기 P 태그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바깥 여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준 거고, 만약에 바깥 여백을 없애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다 앞으로 당겨오죠. 맞나요? 자, 이러한 현상을 이제 들여쓰기 혹은 내어쓰기 이런 거를 관여하는 부분이 바로 패딩과 뭐라고요? 마진이라는 거죠. 마진.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 이거는 소위 말해서 뭡니까? P 태그를 기준으로, 그죠? 왼쪽 바깥 여백을 20픽셀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CSS의 속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5는 글자 크기가 될 것이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어떤 경우냐면, 자, 우리가 이 블루 텍스트가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블루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블루 텍스트가 이렇게 그룹 지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얘하고 태그가 달라요. 그죠? 태그가 다르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h2 이렇게 넣었어요. h2 점 블루 텍스트.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얘만 딱 먹히죠. 그죠? 같은 블루 텍스트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들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태그를 붙여주면 그 태그에 해당하는 클래스 선택자만 딱 실행이 되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자, 여기다가는 그대로 이렇게 놔두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주석 처리를 하고 여기다가 설명만 적어 놓겠습니다. 아무리 같은 클래스 선택자를 지닌다 하여도 점 클래스, 그죠? 점 클래스 선택자명 앞에 태그가 오면 그 태그에만 그쵸? 스타일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해볼 거는 뭐 거의 이제 다 해봤네요. 다 해봤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만 한 개 더 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공간 분할 태그 중에서, div 태그하고 또 하나 배운 게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스팬 태그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스팬은 아시다시피 뭡니까? 스팬은 한 영역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다 묶지 않는다 그랬죠. 스팬은 하나의 글 요거에 대해서 한 개만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요 문장이나 아니면 단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팬 태그를 써서 좀 특별히 여기서 유독 여러분들이 좀 강조해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나타내고 싶은 그런 글자들이 만약에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USDA에다가 스팬을 한번 줘보죠.
스팬 태그를 줬어요. 그리고 이 스팬 태그를 좀 잘라가지고, 자, 얘는, 자, 요까지 센터까지만, 요까지만 스팬 태그를 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 스팬 태그를, 자, USDA가 여기 또 있어요. 그죠? 여기 또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다시 스팬 태그를 이렇게 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잘라내기를 해서 이제 여기 사이에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스팬 태그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했던 게 USDA였죠. USDA 맞죠? 이거 하나밖에 지금, 자, 요까지 우리가 스팬 태그를 줬단 말이죠. 맞습니까? 자, 스팬 태그가 어디까지예요? 아, 센터까지군요.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가 우리가 뭐예요? 스팬 태그예요. 한번 보시죠. 검사해서 여기서 보시면, 자, P 태그 안에, 그죠? P 태그 안에 우리가 여기에서 스팬 태그가 여기에 딱 들어가 있다. 그죠? 맞나요? 스팬 태그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요 놈은 전체 영역을 차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했다고 치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자, 좀 줄여 볼게요. 그러면, 자, 스팬 태그가 어디 갔나요? 여기 안에 보면, 자, 블루 텍스트 했고, 그리고 여기에 스팬 태그가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그죠? 딱 요렇게 요 부분만 지금 스팬 태그로 잡았으니까 요 부분만 딱 적용이 되는 거 보이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스팬 태그를 따로 이 두 군데만 우리가 색깔을 조금 바꿔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는 점 레드 텍스트라고 줄 것이며, 그리고 컬러를 레드로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팬 태그 안에다가 우리가 역시 클래스 선택자를 만들어서, 그죠? 여기다가 레드 텍스트 이렇게, 맞나요? 레드 텍스트 이렇게 주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스팬 태그 안에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요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요런 형식으로 우리가 스팬 태그를 이용을 해서 또 클래스 선택자로서 우리가 만들어 볼 수도 있겠더라라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이게 바로 클래스 선택자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본 선택자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그냥 단지 여러분들한테 처음 접하시다 보니까 조금 다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CSS는 많이 쓰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뭐 웹 디자인 기능사에도 이런 형태의 내용들도 많이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로써 우리가 기본 선택자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한테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속성 선택자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이론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